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김하연 작가의 동용 모의고사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제3회 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용 모의고사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연쌤 이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자, 22번부터 할 차례죠. 민사유치권자 갑의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을 밑에 점 이게 변형한 거라 그러죠. 유치권은 채무자에 의해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라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경락인 소유물에 성립할 수 있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갑은 피담보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동을 함쳐요. 경매할 수 있죠. 단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3번 갑이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진행한다는 말이죠. 4번 갑은 채무자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불가분성이죠. 5번 갑은 피담보 채권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 행사하는 게 불가분성입니다. 23번 갑은 자 가로쳐요. 을소유 X주택 가로쳐요. 항상 소유자에 척합니다. 주택에 관한 다음 동그라쳐요. 공사대금 채권 동그라쳐요. 가진 자로서 주택에 거주하며 점유 동그라쳐요.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도 있고 점유도 둘 다 해야 되죠. 자, 옳은 겁니다. 기억. X주택 존재와 점유가 대지 소유권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주택이 무단신축에서요. 그 다음 X주택에 대한 갑의 유치권이 인정되더라도 갑은 자신의 유치권으로 대지,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니은 주택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경로되어 가로칩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가로쳐요. 후에 갑이 주택의 점유동을 함쳐요. 점유를 을로부터 이전받은 경우 그러면 점유에 동을 함쳤죠. 그때 유치권이 성립한 거죠. 문제에서 공사대금 채권이 있죠. 근데 니은에서 점유를 언제 했다 그랬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점유가 유치권이 성립한 겁니다. 그럼 제일 끝에 매수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돼야 돼요. 근데 니은은 압류 후 점유해서 유치권이 나중에 성립했으니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디귿 갑이 주택을 자신의 유치권 행사로 점유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갑의 의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죠. 소멸시효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리을에 점이 두 개 있죠? 이걸 제가 변형한 겁니다. 이 리을은 임의규정이라 폐지특약 유효죠. 자, 리을 갑과 을이 주택에 관해 생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은 이 약정 유효입니다. 효력이 없다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 저당권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그 담보한 채권이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를 하지 못합니다. 2번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그러니까 제3취득자죠. 그럼 제일 끝에 경매인 동그라쳐요. 경매인이 즉 매수인 될 수 있습니다.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제일 끝에 지상권 동그라쳐요. 종된 권리에 미친다 맞습니다. 다음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게 1-1 부기등기죠. 지금 밑에 갑부동산에 전세권이 있는데 1-2라고 저당권 병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병에게 돈 빌리고 전세권을 저당 잡힌 거죠. 근데 이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럼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제 전세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전세권 자체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고 저당권자는 이 가치적 변형물을 압류해서 물탕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전세권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4번 지문 가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이 물상대 행사할 수 있죠. 맞았습니다. 5번 저당 목적물인 변형물인 물건에 대해서 이미 제3자 동그라미쳐요. 제3자가 압류하여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할 필요 없죠. 누구라도 압류하면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25번 계약법이죠. 계약 성립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 의사이성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 그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를 확정해야 된다. 특별히 틀린 거 없습니다. 2번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 수수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주고받지만 618조에서는 차임지급이 임대차 요소이지만 보증금 수수는 임대차의 법적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맞았습니다. 한번 계약의 의사의 불합치로 동그라미쳐요. 성립하지 아니한 동그라미쳐요.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민법 535조 가로 열고 계약 체결의 동그라미쳐요. 이 계약 체결상 과실 나왔죠. 이것은 계약이 체결, 즉 성립됐어야 돼요. 성립됐어야 535조가 적용됩니다. 근데 지금 성립하지 않았죠. 그럼 53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35조를 유추 적용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535조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4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성립할 수 있죠. 5번 청약자 의사합시나 관세부에서 승낙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사합시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있는 때 맞았죠? 사실 안 때 X, 사실 인식한 때 X입니다. 사실 있는 때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6번 갑은 그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기를 확정했는데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주택이 소실됐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소실돼서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럼 불능이 나오면 매도인 갑은 이제 죽어도 소유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매수인 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소유권 넘길 의무가 불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불능에서는 매도인을 채무자라죠. 그럼 자동으로 매수인이 채권자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을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 을이 돈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을이 되는 것이고 을이 잘못 없다면 돈 줄 필요 없겠죠. 반면 을에게 잘못이 있다면 돈 줘야겠죠. 지금부터 우리가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1번 X주택이 항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항이 뭐예요? 항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죠. 태풍이나 홍수는 인간이 항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바꾸면 돼요. 주택이 태풍으로 소실된 경우 그럼 을 잘못 없죠? 그래서 갑은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주택이 갑과실 동그라미쳐요. 갑은 책임자겠죠? 갑과실로 소실된 경우 이행불능입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갑에게 일단 해지하고 그 다음 이행불능이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주택이 을과실 동그라미쳐요. 을 잘못했죠? 그럼 돈 줘야겠죠? 을과실로 소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도 동그라미쳐요. 을의 수령 지체 중 동그라미. 그럼 최초 잘못을 을이 제공했죠. 그럼 을 돈 줘야 됩니다. 뭐 볼 필요 없어요. 제일 끝에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최초 잘못을 을이 제공했으니까 돈 줘야 됩니다. 5번 을이 이미 대금 지급했는데 즉 계약금이나 뭐 중도금 지급했어요. 근데 X주택이 불가항력 동그라미쳐요. 씁니다. 태풍 홍수로 소실된 경우 그럼 돈 줄 필요 없었죠? 준 거 다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불능이 나오면 우리가 매수인 을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되니까 을에게 잘못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면 되고 굳이 뭐 그림 그릴 필요 없습니다. 27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계약금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토지 가격이 폭등하자 갑은 토지를 병에게 1억 5천에 매도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등기 맞춰줬다. 여러분 이런 문제 처음 보건 같습니까? 처음 봅니까? 많이 봤죠? 이게 이중매매죠. 자, 이제 1, 2, 3, 4, 5에 금액이 없으니까 금액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럼 갑은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 받았거든요. 근데 병과 다시 이중매매했죠. 자, 그럼 을이 제1매수인이고 병이 제2 매수인입니다. 여기서 을과 병 중에 누가 소유권 취득하죠? 병입니까? 아니죠.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죠. 이제 결과는 맞았어요. 병에게 등기하면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제2매수인은 악이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갑은 을에게 더 이상 X를 넘길 수 없게 돼서 1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1매매가 언제 이행불능이 됐죠? 병한테 매매한 때입니까? 아니면 병 앞으로 등기한 때입니까? 병 앞으로 등기하니까 1매매가 이행불능이 됐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죠. 기억 틀렸어요. 일단 을은 이행불능이라 이제 갑과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불능이 된 때가 갑과 병이 매매한 때가 아니라 병 앞으로 등기한 때입니다. 그래서 기억.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틀렸죠? 갑과 병이 매매한 때가 아니라 병 앞으로 등기한 때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을 상대로 X토지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불능이 됐죠. 이것 만일 갑이 을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었으나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사선을 끊어요. 지금까지 다 필요 없는 말이죠. 해지하지 않았으니까 유효죠. 지금까지 다 필요 없어요. 다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 갑이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그럼 병이 유효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 부담해야겠죠. 병이 소유자라 해야 됩니다. 리을 만일 갑이 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동그라미죠. 가등기만 맞춰진 경우라면 자 그럼 갑이 병 앞으로 가등기나 가압류 등기하면 갑은 아직 을에게 이행불능이 아닙니다. 을이 잔금 지급일까지 갑은 가압류나 가등기 말소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행불능 아닙니다. 그 다음 쉼표 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쌍무계약상 위험부담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해서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라 다른 약정 유효죠. 2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지 않죠. 맞았습니다.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면 이건 이행불능이 되죠. 그리고 위험부담이 아닙니다. 3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매수인이 대상 청구하려면 매수인은 줄 건 줘야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동그라미 쳐요. 채권자의 수령 지체중 동그라미. 그럼 불능에서는 채권자가 매수인이라 그랬죠. 그럼 매수인이 최초로 원인 제공했죠. 잘못했죠. 그럼 돈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끝에 채무자는 상대방이 매수인, 채권자,
상대방이 매수인 채권자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당사자 일방 채무가 동그라미 쳐요. 채권자 책임 있는 동그라미. 그럼 매수인에게 책임 있죠? 그럼 책임져야 돼요. 제일 끝에 이행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동시행하기 있지 않는 겁니다. 기업 임대차 종료 시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물 반환 의무는 동시행 있잖아요. 그럼 밑에 1, 2, 3, 4, 5에서 기억 있는 거 다 지워요. 2번 지우고 3번 지우고 5번 지우면 정답이 1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럼 뭐 셋 중에 하나는 알겠죠? 그럼 니은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 이게 선이행이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가 후이행이죠. 정답은 4번 나왔습니다. 디귿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이게 선이행이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이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다음 리을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리을은 아주 쉽습니다. 리을은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했죠. 그럼 무슨 계약이 성립하죠? 뭐 증여입니까? 매매죠. 그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이제 동시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읽을 필요 없어요. 동시행입니다. 매매가 성립하면 쌍방 의무 동시행. 뒤에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갑과 을이 3억이 매매합니다. 그러면 갑이 요청했죠. 제가 소유권 넘겨드리면 매매대금 3억은 제가 아니라 병에게 주실래요? 라고 요청하니까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습니다. 그럼 갑이 요약자고 을이 낙약자고 병이 수익자가 되죠. 여기서 누가 병에게 돈을 줘야 되죠? 을이죠. 그래서 을을 채무자. 만약 을이 돈 안 갖다 주면 갑이 전화해서 돈 갖다 달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갑이 채권자가 되고 병이 제3자가 됩니다. 그럼 갑과 을 계약관계가 기본관계죠. 기본이라 보상관계고 한병 갑과 병의 관계는 대가관계입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빨강색과 겹친 적 없기 때문에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3억 매매는 무조건 이행해야 돼요. 그래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겨야 되고 을은 병에게 돈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을은 대가관계에 생긴 사유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가관계를 을이 한 거 아니죠? 대가관계는 을과 상관없으니까 을은 대가관계에서 생긴 사유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내면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을은 대가관계에 생긴 사유로 병이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없다 똑같아요. 대항할 수 없다죠? 여기도 거절할 수 없다. 다 없다 똑같습니다. 어때요? 이제 쉬워졌죠? 다 없다요. 을이 대가관계 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걸 이유로 다 대항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다 없답니다. 반면 을은 빨강색이죠. 을은 빨강색 기본관계나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걸 을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유로는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항할 수 있다란 병이 대금 지급 청구를 여기도 거절할 수 있다, 다 있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파란색으로는 다 없다. 빨강색은 을이 했죠. 다 있답니다. 정리하면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즉 기본관계는 낙약자가 했죠. 이걸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대가관계는 낙약자가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그럼 이러기라도 꼭 외우세요. 자, 잘 보세요. 나에게 기대도 돼. 나 그러게 대대할 사람 아니야. 이렇게. 다시 나에게 기대도 돼. 나 그러게 대대한 사람 아니야. 이러기라도 꼭 외우세요. 자, 30번. 갑은 자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에게 기속시키려 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해주기로 했다.
그 평은 을에게 수익의사 피시하였다.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1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직이 없는 계약을 합의에 동그라미 쳐요. 그리고 해제 동그라미. 그럼 수익의사 피시했기 때문에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 해서 맞는 표현이죠. 2번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해제는 갑과 을이 하는 거죠. 3번처럼 해제는 갑이에요. 3번 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동그라미 쳐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돈 안 주니까 손해가 생기죠. 그럼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한 경우,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럼 갑이 누구에게 지체했죠? 을에게 지체했죠. 그럼 씁니다. 기본관계. 갑과 을 관계라 이게 기본관계예요. 그럼 기본관계는 을이 했잖아요. 그럼 을은 제일 끝에 다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맞아요. 이 기본관계는 을이 한 거라 그 사이로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있다요. 거절할 수 있다. 5번 을이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이라 을은 갑에게 그 대금을 청구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영모의고사 3회 22번부터 30번까지 제3강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4강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